오늘 주제는 레데리투 세계관에서 산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을까? 이다. 참고로 블랙워터는 본편 기준 반 덜린드 갱단 페리 사건으로 인해 핑커튼의 봉쇄령이 떨어져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제외했다. 첫 번째로 볼 지역은 웨스트 엘리자베스 주의 스트로베리 마을이다. 일단은 지역의 특성 자체만 놓고 보자면 본작에서 가장 물 맑고 공기 좋고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사슴새끼들 펄쩍펄쩍 뛰노는 그야말로 사람 살맛 나는 꽤 낭만적인 자연 환경을 갖춘 곳으로서 이를 증명하듯 촌장이 내세우는 마을의 슬로건도 중서부의 아름다운 리조트 타운이다. 그래서 여기에 혹한 호구 관광객들이 가끔 저 멀리 대도시인 뉴욕에서부터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만 개척지인 옆 동네 발렌타인 마을보다도 더 외진 숲속에 처박혀 있어서 기차역 하나 없고 또 리조트 타운이라는 명색에 걸맞지 않게 본편 시점에서는 아직 관광 수익이 영 신통치 않은 모양인지 마을의 재정 자체는 가난한 편이다. 그래도 후술할 흙먼지 풀풀 날리는 객강촌 텀브리드, 말똥천지인 로도스, 위생 상태가 개판나 전염병 돌기 쉬운 발렌타인, 공장 매연으로 인해 폐병 걸리기 딱 좋은 생드니에 비하면 꽤 살기 괜찮은 동네인 것은 분명하다. 즉 환경 조건만큼은 최고라서 외부적 요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명에 살고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만일 전원생활에 낭만이 있는 내붕이들이라면 해당 마을에 정착하는 것도 썩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말이 좋아 휴양지지 아직은 흑보잡 벽촌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정상 인프라도 열악하고 큰 미천 잡을 만한 일감을 찾아보기도 어려워서 여기서 내붕이들은 이케아 목장 잡부 1이나 마차 딸배 정도나 하면서 근근히 연명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 마을에서는 문자 그대로 딱 굶어 뒤지지 않을 정도로만 간신히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을 바랄 수가 없다. 오죽하면 잡화점 주인이 형편이 어려워 불법 밀주 제조 사업에까지 손을 댈 정도이니 말 다했다. 또한 많은 내붕이들이 간과하는 사실로 이 당시 목장 잡부 일은 노동 강도가 상당했고 임금도 박한데다가 대우도 형편없었다. 왜 목장 잡부들이 가난한 이민자들이나 유색인종들로 대부분을 이루었는지 생각해보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 당시 이렇다 할 전문 기술이 없던 대부분의 목장 잡부들은 흑인 노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작의 데이비스 게디스 같이 자기네 목장 잡부가 가축 여러 마리를 도둑맞는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 좋아, 그럼 이만 실례하지. 라고 쿨하게 넘어가거나 신원도 불분명하고 마누라랑 애까지 딸린 유부남 존에게도 선뜻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머무를 숙소도 내어주고 보수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나아가 자신만의 목장을 갖고 싶다는 존의 말에 그 목장 땅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은행 돈 대출 보증까지 서주는 것도 모자라 아예 살림살이들까지도 마차떼기로 왕창 선물해주는 후덕하고 인정 많은 대인배 목장주들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해당 지역은 다름 아닌 그 오드리스콜 갱단이 근거지를 두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즉 내붕이들은 마을 밖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목숨 걸어야 했다. 게다가 주요 일감이 인근 지역에 물품을 배달하는 마차 딸배지심을 감안했을 때 마차 강도질이 주업인 오드리스콜 갱단에게는 존나 손쉬운 먹잇감 그 자체라 내붕이들 입장에서는 한 발짝 한 발짝이 호러일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기차역도 없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려면 천상 개인 승용말이나 역마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이 때문에 최소한 화물칸에 중무장한 경비들이 동승하는 열차와는 달리 압도적인 대가리 수를 자랑하는 오드리스콜 갱단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만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변변치 않아서 그럴 때마다 오늘은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아는 모든 신에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판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에는 쿠거 회색곰 회색늑대 멧돼지 독사 등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특징이 더더욱 밖으로 나가기 꺼려지게 한다. 두 번째로 볼 지역은 뉴하노버주의 발렌타인 마을이다. 전형적인 개척 마을인지라 큰 미천 잡을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는 자잘한 일감들이 상당히 많고 그 덕에 여기저기서 일감을 구하려는 뜨내기들이 많이 모여드는 마을이라는 설정답게 기차역까지도 있는 등 그 마을 인프라도 촌동네치고는 상당히 괜찮다. 해당 마을에서 내붕이들은 목수, 살롱 잡부, 잡화점 잡부, 간이 극장 잡부, 여관 잡부, 정육점 잡부, 이발소 잡부, 마구간지기, 목장지기, 식문파리 기타 잔심부름꾼 등 앞서 말한 스트로베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일거리가 있고 만일 여기서 욕심 좀 부린다면 현상금 사냥꾼 알바를 뛸 수도 있는데 이 현상금 사냥꾼 알바의 경우 그 대상이 돌팔이 약장수 베네딕트 얼브라이트, 꽃뱀녀 엘리 앤스완 정도라서 금액 대비 리스크가 그닥 높지 않아 내붕이들도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 참고로 생포하면 각각 $50, $25로 리스크 대비 상당히 고수익인 나름 꿀알바이다.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살기 괜찮을 것 같지만 해당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오드리스콜 갱단이 본거지를 두고 있는 지역이라 마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목숨 걸어야 하는 건 똑같다. 있는 거 몽땅 다 내놓고 솔솔 기면서 자비를 애원하면 최소한 목숨이라도 부지할 희망이라도 생기는 다른 갱단들과는 달리 얘네는 그딴 거 싹 씹고 생존자를 일절 남기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여자와 애들까지도 예외 없이 죄다 쳐죽이므로
혹여나 얘네들이랑 노상에서 운 없이 조우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냥 좆됐다고 보면 된다. 특히나 이 지역은 오드리스콜 갱단이 약재상 뒷방에서 불법 사업을 벌이면서 뒷구녕으로 보안관들에게 뇌물을 찔러주는 등 공권력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내할 거리 낄 것 없이 존나 막 나가는지라 스트로베리 마을에서보다도 더 조심히 처신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던 마을 인근에서 오드리스콜 갱단의 습격 인카운터가 들끓으며 비단 오드리스콜 갱단뿐 아니라 각종 노상 강도들의 압박 역시도 상당하다. 마을 안에서도 시비 털고 다니는 술주정뱅이들을 비롯한 시정잡배 싸움꾼들이 넘쳐나서 불법 결투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목마전 같은 지역이다. 그리고 마을 내 위생이 존나게 처참하다. 생든이나 블랙워터 같이 근대적인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별칭이 진흙탕 마을이며 길가에 온갖 가축들이 싸갈긴 똥오줌들이 즐비해서 게임 플레이 할 때는 느낄 수 없던 상상을 초월하는 냄새가 우리의 코를 찌를 것이다. 오죽하면 발렌타인 보안관 커티스 말로이도 냄새 관련 언급을 할 정도이니 말타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콜레라, 장티푸스,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나돌기라도 하면 그날로 다 개죽음이다. 게다가 해당 마을의 그리즐리즈존, 토미 등 악명 높은 개차반 막싸움꾼들이 터줏대감 노릇들을 하고 있어서 내붕이들이 이 마을에 정착할 생각이라면 이들과 최소 한 번은 부딪힐 각오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에 회색곰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특징이며 결정적으로 마을 코앞에 기대의 사이코패스 토막살인마 에드먼드 로우리 주니어가 활동하고 있어서 길 잘못 나섰다간 뼈도 못 추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비명행사하기 딱 좋다. 세 번째로 볼 지역은 르모인 주위 로도스 마을이다. 본편 시점에서 전성기를 지나고 점차 쇠락해 가고 있는 플랜테이션 장원이 펼쳐진 남부마을. 비록 남북전쟁 이전 그 잘나가던 시절의 영광을 대부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닦아 놓은 기반들이 아직 건재해서 생드니만큼은 아니지만 이 마을의 실권자인 리 그레이 보안관의 언급대로 이쪽도 그런대로 꽤 살만한 곳이다. 이걸 증명하던 마을 인프라도 발렌타인 마을 이상으로 상당히 괜찮다. 마을 내 위생도 길가에 군데군데 말똥이 좀 깔려있기는 한데 그래도 확실히 돈 좀 있는 동네인지라 온치천이 똥받침 발렌타인에 비하면 지상낙원 수준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나름 신사숙녀 코스프레하는 종자들인지라 최소한 것 보기에는 점잖고 보수적인 교양인들이 다수 존재한다. 게다가 꽉 막힌 꼰대 틀딱 토박이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는 하지만 서프로제트 운동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등 사상적으로도 마을 내 분위기가 점점 리버럴해지고 있는 것도 특징. 근데 역시나 과거 노예제 옹호론자들이 기승을 부렸던 지역답게 유색인종인 내붕이들은 아마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면 그 유명한 KKK 새끼들로부터 꽤나 강도 높은 인종차별 및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마을 순의 의사가 선의로 마을을 찾아왔는데 그 의사가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타고 온 마차를 낼름 빼앗아 튀어버린 장면이 존재한다. 당대의 지식인이자 존경받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인 의사한테도 그 지랄인데 평범한 소시민인 내붕이들은 따로 말할 것도 없는 수준이다. 또한 핫산들을 빤스까지 벗겨먹으며 불을 쌓는 구조인 플랜테이션이 주력 산업인 지역답게 일감의 양은 많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끼케야 인종차별 당해가면서 살롱 똥간 청소 알바 뛰거나 아니면 담배밭에서 땡볕에 채찍질 당해가며 하루종일 노가다 뛰는 중노동을 감당하면서 연명해야 한다. 따라서 일감이 다양한 발렌타인이나 마찬가지로 일은 존나게 고되지만 최소한 인종차별 및 테러를 당할 위험성은 비교적 덜한 스트로베리에 비하면 로도스 마을에 정착하려는 내붕이들은 그 환경상 두 선택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면 목 매달릴 각오하고 마을 인근에서 제조되는 밀주 딸배짓을 하면서 꽤 큰 돈을 만질 수도 있긴 하지만 하필 이 마을 보안관들이 밀주업자들을 이잡듯이 조져대고 있는 상황이라 그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안 들킨다는 전제하에 상당한 수준의 재산을 착복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역으로 내가 채찍질하며 지역 유지 행세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지라 상당히 고민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직업이다. 더 큰 문제는 르모인 레이더스가 해당 지역을 꽉 잡고 있어서 치안이 해리다. 어느 정도냐면 시의원마저도 노상에서 얘네들한테 헤드샷 맞고 뒤져서 시체로 발견되는 답없는 동네인이 말다했다. 말년병장 놀이하는 깡패 새끼들답게 무장도 군대에서 제식 총기로 쓰이는 스프링필드 라이플, 볼트 액션 라이플, 다이너마이트 등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그 무장 수준으로만 치면 오드리스콜 갱단을 월등히 상회한다. 따라서 선술한 밀주 딸배질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자칫 잘못했다간 기껏 목숨 걸고 끌고 온 것들 얘네들한테 싹 다 가로채일 수도 있고 나아가 더 운 안 좋으면 그 자리에서 저렇게 그냥 총 맞고 뒤질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로도스 보안관 사무소에 인력이 썩 많지 않아서 이런 르모인 레이더스 새끼들의 폐악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늘 치안 공백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라
제때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서 오죽하면 반벌린드 갱단 같은 신분 위장한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임시 부관으로 채용했을까 싶다. 나아가 해당 지역엔 생드니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노예상들 간의 인신매매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암시되며 또 멧돼지와 펜서 등 여러 맹수들까지 들끓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전설의 펜서 자구아로가 해당 지역에 서식하고 있기까지 해서 내붕이들은 르모인 레이더스한테 뒤질 걱정, 노예상으로부터 인신매매 당할 걱정보다 얘네들한테 그날 저녁 식사거리 되는 걱정부터 먼저 해야 될 판이다. 네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르모인 주의 생드니 도시이다. 제8대 세계 불가사의 도시 중의 도시라는 별칭이 있는 네데리 세계관 최대의 도시로서 작중 위상은 그야말로 번영한 문명의 최정점으로서 본작의 주요 소재이기도 한 근대화의 내에게 해당하는 지역답게 인프라가 최고 수준이고 인구 밀집도도 가장 높아서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다양한 일감을 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른 마을마냥 마차 딸배질, 현상금 사냥꾼, 밀주업같이 큰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시내에서 적당하게 극장 청소 알바만 해도 구인 광고가 쇄도하는지라 내붕이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일자리 구할 걱정, 밥 굶을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정도다. 치안도 근대적인 사법 체계는 물론이거니와 근대적인 법 집행기관인 생드니 경찰 사무국이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사시 핑커튼 전미탐정사무소 요원들까지도 말 타고 순식간에 내달려오는지라 어디 한밤중에 으슥한 골목길에서 혼자 덩그러니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꽤 안전하다. 이를테면 대도시의 컴컴한 뒷골목이 언뜻 보기에 무서워 보여도 소리를 지르면 어디선가 내달려와 도와줄 만한 신사가 있지만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는 아서 코난 도일 작가의 섬뜩한 인용구를 그대로 나타낸 듯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드니 자체가 항구 도시인지라 세계 각국 각지에서 온갖 이민자들이 몰려든다는 특성상 다양한 인종들이 한데 뒤섞여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인종차별적 요소가 다른 곳에 비해 확실히 덜한 편이다.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유색인종인 내붕이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다만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내붕이들은 레비티커스 코널이나 안젤로 브론테 같은 갑부가 아닌 평범한 소시민인지라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는 대도시 중심부 번화가에다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란 불가능하고 자연히 생드니 외곽의 슬럼가에서 묵은본 밑바닥 출신의 이민자들 플러스 오늘만 사는 범죄자들과 소매치기 사기꾼 등 기타 온갖 잡범들 그리고 별 시덥잖은 시정잡배 새끼들이랑 같이 부대끼며 지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외곽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 탓에 그 공의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 슬럼가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폐병 걸려서 고통스럽게 단명하기 딱 좋다. 그게 싫으면 천상 더 밖으로 나가서 질척질척한 늪지대 인근에 판자촌 짓고 거기서 생드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 되는데 둘 중 어느 걸 고르건 둘 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으로 이민 온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시궁창스러운 현실을 다룬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 을 본 내붕이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슬럼가 생활이란 게 진짜 맨정신으론 버티기 힘든 짓이다. 즉 생드니 외곽의 슬럼가에 자리 잡을 내붕이들은 개같은 현실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술주정뱅이 폐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득바득 살아남기 위해서 내알 피도 눈물도 없는 십독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각오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적적한 늪지대에서 집 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자니 그 지역엔 악어떼들이 들끓고 있어서 잠 자다가 눈 떴는데 악어 뱃속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해당 늪지대엔 전설의 황소악어가 서식하고 있어서 웬만한 방법 대책으로는 택도 없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해당 늪지대엔 머프리 패거리 스키너 브라더스 저리가라 할 정도로 잔혹한 살인귀 집단인 밤도깨비들이 밤마다 수시로 쿵쿵쿵 날앉게 문 좀 열어보란께 하고 가정 방문을 하는지라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야밤에 두 발 뻗고 잠도 제대로 못 잘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지역은 뉴오스틴 주의 텀브리드 마을이다. 서부 지역인 뉴오스틴에 존재하는 보기만 해도 목이 텁텁해지는 십강촌 마을. 이 부분이 해당 마을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장점으로는 털어봤자 뭐 나올 것도 얼마 없는 게 그지 마을인지라 리스크 대비 얻는 게 없어서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지역을 꿰차고 있는데 로봇 횡단에 관심밖에 난 마을이다. 그래서 가장 못사는 마을임과 동시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마을이기도 하다. 비유하자면 영화 쿵푸 허슬의 돼지총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발렌타인, 로도스, 생드니 모두 각 지역을 휘어잡고 있는 세력인 오드리스콜 갱단, 르모인 레이더스,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기생하며 갖은 폐악질을 벌이고 다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설정상 한때는 제법 살만한 마을이었지만 이웃 마을인 아르마딜로의 철도가 깔리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자 자연히 거기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점차 쇠락해 가고 있었으며
그 아르마딜로마저 1907년 시점에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죄다 뒤지거나 동부로 빤스런 치게 되면서 그나마 간간히 서로 교류하거나 인구가 유입되던 것마저도 단절되어 가뜩이나 황량한 마을이 더더욱 황량해졌다. 그래서인지 단점으로는 목장 잡고 마구간지기 정도 빼면 따로 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수준으로 인프라가 처참하다. 보스도 당연히 쥐꼬리만큼 받는다. 마차 딸배짓 일이 위험하긴 하지만 일단 여기저기서 고정적인 일감은 계속 들어오기에 굶어 뒤지지는 않을 수준으로 꾸준히 생계 유지하며 나름 먹고 살 수는 있는 스트로베리와는 달리 텀블위드는 애초에 마을에 사람이 별로 남아있지도 않을 뿐더러 당연히 이런 팍팍한 십강촌에 일부러 손님으로 방문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파리만 날리는지라 진짜 굶어 뒤질 수도 있다. 야생동물이나 노상 강도들에게 습격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마차 딸배짓을 하려고 해도 인근에 멀쩡한 마을이 없어서 천상 블랙워터까지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데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그 엄청난 리스크 때문에 발주 자체가 가뭄에 콩 나듯해서 그걸로 안정적인 생계를 꾸리기엔 역부족이다. 설령 그것까지 감안한다 해도 한참 가고 있다가 종종 들어오는 모래폭풍에 휩쓸리기라도 하면 그날로 죽는 거다. 그래서인지 마을 분위기도 왁자지껄 사람 사는 냄새에 진하게 나는 발렌타인. 활기차진 않지만 그런대로 터잡고 정 붙이며 살 수 주는 데는 스트로베리에 비해 존나 밑도 끝도 없이 우중충해서 우울증 걸리기 딱 좋다. 대신 마을 사람들도 시골 깡촌에서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먹고 살아보려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으쌰으쌰 고군분투하고 있는 입장인지라 인종차별이니 지랄이니 그런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그런 쓸데없는 짓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일선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인 덕분에 유색인종인 내붕이들이 해당 마을에서 처신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자유로울 것이다. 다시 말해 열심히만 일한다면 해코지 안 당하는 것을 넘어 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델 로봇 갱단에 관심받게 난 것과 더불어서 해당 마을의 프리맨 보안관이라는 존나 개쩌는 실력을 지닌 흑형 보안관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깡촌치고는 생든이 중심부에 비견될 정도로 치안이 상당히 괜찮고 마을 내에서 쩌렁쩌렁하게 일장 연설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정신 무장과 결속력도 다지고 있어서 그 특유의 황량한 분위기만 좀 적응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자유로운 처신이 가능하다는 점과 맞물려 의외로 꽤 살만한 동네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